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로 실려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순간 저는 평생을 함께해온 결혼이라는 울타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숨막히는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살고 있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 김정희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의 권유로 이렇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참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시장에 다녀와 반찬거리를 사고 점심에는 혼자 간단히 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으로 부엌에 서 있었죠. 남편은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린다며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거실에서 뉴스 소리를 틀어놓고 휴대폰을 보며 간간히 웃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래, 이만하면 우리도 이제 좀 편해졌지. 그렇게 생각하며 조용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 회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 아버지의 도움이 컸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이미 실패를 한 번 겪고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돈으로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고 결국 지금의 회사를 일으킬 수 있었죠. 저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남편을 믿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이 젖어 있었는데도 급하게 앞치마에 닿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아버님이 길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네, 지금 어디 병원이죠? 제 목소리는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위치를 듣고 나자마자 저는 가스불도 제대로 끄지 못한 채 급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뛰어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늘 그렇듯 정신없는 분위기였습니다. 환자 가족들의 초조한 눈빛, 의료진의 빠른 움직임, 들것이 오가는 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아버지의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상태가 상당히 위중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바로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수술을 하려면 보호자 동의와 함께 비용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현실적인 벽이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큰 돈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남편이 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지금 바쁜데. 평소와 다름없는 약간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제 목소리는 이미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인데 수술을 해야 한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이 걱정 마, 내가 갈게라고 말해주길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잠시 더 긴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네 집안 문제잖아.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말이야? 남편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아니,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그래? 그 말은 너무도 담담했고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감정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야 당신도 같이 지냈던 분이잖아. 제가 마지막으로 겨우 꺼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난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여유 없어. 알아서 해. 그리고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그 말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고 살았던 이 결혼이 생각보다 훨씬 차갑고 잔인한 것이었다는 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앉아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조차 분간이 안 됐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남편의 말 한마디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 그 말이 계속해서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저를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일어났습니다. 동의서를 받아들고 이름을 적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해질 정도로 제 상태는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작고 불안정했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지만 상황이 급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단한 마음으로 말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 결심은 무너졌습니다. 왜 또? 남편의 목소리는 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해. 수술비가 당장 필요해. 제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 지금 계약건 때문에 바빠.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계약? 응. 이번에 차 바꾸려고 계약 넣었어.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인데
남편은 차 계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제가 겨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나도 내 계획이 있는 거지. 왜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냐고. 그 말은 너무도 냉정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리한 부탁을 하는 사람처럼 몰아가는 말이었습니다. 부담이라니, 아버지 수술비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잖아. 그 한마디가 다시 제 심장을 내려찍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알아서 좀 해. 나 진짜 바쁘니까. 그리고는 또다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통화 종료음이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제 귀를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머릿속에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한마디와 함께 아버지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돈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분명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절박함까지 모두요. 그런데 지금의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의 감사함도, 그때의 약속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혹시 지금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설득해 봤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쪽에서 의료진이 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호자분, 간호사가 저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지금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는 남편이라는 사람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제가 직접 해결하겠다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뭔가가 완전히 끝났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 인생의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병원 복도에서 결심을 하고 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수술 동의서는 이미 제출했지만 비용 문제는 여전히 제 앞에 큰 벽처럼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계속해서 준비 상황을 확인하러 오고 있었고, 저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제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잠시 집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쓸 수 있는 돈이나 서류가 있을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을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는 전해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아직도 저는 어딘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던 건지 아니면 정신이 멍해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사님이 몇 번이나 말을 걸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네라는 짧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건 TV 소리였습니다. 거실에는 밝은 조명이 켜져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한 평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낯설고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짧은 시선 속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건조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잠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인지 확인이라도 하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지금 당장 수술을 해야 한대. 남편은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였습니다. 아무 감정도 아무 반응도 없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라는 그 말이 마치 남의 일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지금 돈이 너무 급해. 제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도와주면 아버지 수술 바로 할 수 있어. 이번에는 남편이 잠시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 그 말에 저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야.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걱정이나 당황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표정이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하는 거잖아. 우리 아버지야 당신도 가족이잖아.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그 말은 너무 단호했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뭐? 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네 부모는 네 가족이지 내 가족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뭐였어? 당신 사업 망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도와줬던 건 뭐였어? 제가 겨우 그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웃듯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투자였지.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모든 기억이 그 말 하나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투자? 제가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래. 투자였으니까 지금 이렇게 잘 된 거지. 그걸 왜 자꾸 은혜처럼 얘기해? 그 말은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게 사람이 할 말이야?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시 리모컨을 들고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 피곤해. 그만 좀 해.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몰랐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조용히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고 현실만 보이기 시작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결심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서 끝내야 한다고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 혼자 앉아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열어보지 않던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결혼 초에 정리해두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들이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분노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던 그때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때 작은 유통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고 자신감도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거래처가 끊기고 자금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거나 혼자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게 말해도 남편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사업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때의 남편은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에는 절망이 가득했고 말 한마디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아버지가 먼저 나섰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남편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시 해봐라. 대신 이번에는 끝까지 책임지고 해라. 그 말과 함께 아버지는 준비해 온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놀라서 말렸습니다. 아버지, 이건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믿는 건 사람이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겠다고 믿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낮 없이 움직이며 거래처를 다시 확보했고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어나고 사무실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건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거나 대화를 짧게 끊어버리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렇게 말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명절에도 처가에 가는 걸 꺼려했고 점점 방문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해도 짧게 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래.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이 아주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류를 뒤지던 제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겉표지에는 희미하게 남편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제 시선이 어느 부분에 멈췄습니다. 투자자 김영수, 그 이름은 제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니 단순한 도움이나 차용이 아니었습니다. 정식으로 지분이 포함된 투자 계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비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투자였지. 그 말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남편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인정되는 권리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글자들이 점점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들이 이제야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건 더 이상 슬픔도 절망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심이었습니다. 서랍에서 꺼낸 계약서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글자들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몇 번을 다시 읽고 나니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움이나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회사에 투자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고 그 지분 또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이제야, 정말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하고 애원하듯 부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서류는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스스로도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소리에 맞춰 가볍게 웃는 소리였습니다. 그 웃음이 제 귀에는 너무나도 크게 그리고 잔인하게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리기보다는 오히려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단단히 쥔 채 거실로 나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무겁게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내딛는 걸음이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 서자 잠깐 시선을 주고는 다시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왜 또 그래? 그 말은 여전히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한번 봐. 제 손에 들려있던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충 넘기던 손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특정 부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표정이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던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꺼내? 그 말에는 분명히 당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냥 도움 아니었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식 투자였네. 남편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넘기며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아직도 유효한 거야? 그 질문은 확인이라기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계약서니까.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하겠다는 건데? 그 말은 여전히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비 지금 당장 필요해. 남편의 눈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돈 회사에서 빼.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아버지 지분 있잖아. 그만큼은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그 말이 나왔지만 이전처럼 강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협박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 남편의 눈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거 투자라고.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면 권리가 있는 거잖아. 아버지 돈이 들어간 회사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그때 기억 안 나? 제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무너졌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다시 해보라고 했잖아. 끝까지 책임지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울렸습니다. 그때 당신 뭐라고 했어?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처음으로 분명한 불편함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섞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 아버지 수술 못하면 위험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처음으로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부탁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계약서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나 병원 가야 돼.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열리고 있다는 걸요. 집을 나와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 길, 제 발걸음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 사정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제 손에는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제 마음에는 분명한 방향이 잡혀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이 또다시 흐릿하게 보였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감정은 뒤로 밀리고 오직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앞은 여전히 분주했고 보호자들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수술 진행하려면 지금 바로 비용을 다 내야 하나요? 직원은 제 얼굴을 한번 보고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일부라도 먼저 납부하셔야 수술이 바로 진행됩니다. 나머지는 이후에 정산하셔도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하나의 방향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지금 당장 전부가 아니어도 시작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일부라도 납부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최대한 빨리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건 곳은 남편이 아니라 남편 회사의 재무팀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쪽으로 직접 연락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남편을 통해서만 상황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몇 번의 연결 끝에 한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회사입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밝혔습니다. 저 김정희라고 합니다. 대표님 가족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대방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 네, 말씀하세요. 지금 긴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초기 투자 관련 서류, 지금도 유효한 상태인지 확인 가능할까요?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내부 자료라서.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투자자 이름이 김영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짧은 기다림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심장은 계속해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다시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해당 투자권은 현재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럼 그 지분에 대한 권리 행사도 가능한 상태인가요? 상대방은 조금 더 신중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금 긴급 상황이라 바로 대표님과 연결 가능할까요? 그 질문에 상대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외부 일정 중이셔서. 그 순간 저는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임원 중에서 책임 있는 분 연결해 주세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하게 단호했습니다. 잠시 후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무게감 있는 톤이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 긴급한 수술, 그리고 투자 지분에 대한 이야기까지. 상대방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지분이 확인되는 이상 일정 범위 내에서 자금 집행은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한가요? 절차만 간단히 진행되면 가능합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후 병원 쪽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수술 진행해 주세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서는 순간이 온다는 걸요. 수술이 시작되고 나서 저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장된 순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드나드는 문을 바라보며 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화가 나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날이 선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이야. 제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어? 그 질문은 확인이 아니라 추궁이었습니다. 했어.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남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지금 회사 자금 건드린 거야?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지분으로 처리했어.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그 말은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정신이니까 하는 거야.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끊겼습니다. 그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아니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조용히 받아쳤습니다. 마음대로 쓴 거 아니야. 권리 행사한 거야.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어디야? 병원. 거기 있어. 내가 간다. 그 말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 복도 끝에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걸음이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제 앞까지 와서 멈췄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잠시 시선을 주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중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걸 왜 회사 돈으로 해결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 돈 아니야. 아버지 돈이야.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투자였잖아.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제가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투자면 권리가 있는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문 채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쓰겠다고? 그 말에는 분명히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 목숨 걸린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그거 법적으로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질문은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 안 생겨. 이미 확인했어. 그 말이 끝나자 남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 회사 쪽이랑 다 얘기했어. 절차도 진행 중이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당황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당신 기억 안 나? 제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지. 남편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 말이 복도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야?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며. 제 말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명히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의사는 짧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기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도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을 내린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수술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던 시간들이 조금씩 지나가고 아버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겨우 의자에 기대 앉아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이 희미하게 침대를 비추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들어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 소리가 일정하게 이어지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저를 안정시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꽂힌 주사바늘, 창백해진 얼굴, 그리고 조금씩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작게 불러봤지만 아직은 깊이 잠들어 계셨습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병실 안으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한번 바라본 뒤 저를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상태 괜찮으셔? 그 말은 형식적인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고비는 넘기셨어. 그 말 이후로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함을 깨기 위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겠지만 이번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 회사 쪽이랑 얘기 많이 나왔어. 그 말은 여전히 회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제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어 말했습니다. 회사 흔들릴 수도 있어. 그 말은 걱정이라기보다 불만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잠시 아버지를 바라봤다가 다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제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다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저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는 저를 알아보시고 아주 약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왔냐? 그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을 깊게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도 괜찮다는 걸요. 며칠 후 아버지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재활 치료도 시작되었고 식사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몇 번 더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단둘이 남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 말은 처음으로 우리를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끝났어. 남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제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부모 일은 네가 알아서 하라고 했던 그날. 그 말이 병실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얹지 않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다 끝났어. 제 목소리는 차분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에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고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법적으로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결혼도, 관계도,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연도. 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웃으실 수 있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따뜻한 밥을 같이 먹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평범한 시간이 이제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그날을 떠올립니다. 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들고 서 있던 제 모습이요. 그때의 저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선택 덕분에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날 이후 비로소 제 인생을 제가 직접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